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SF 소설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책들을 올릴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게 SF예요. 왜냐하면 제가 SF 소설을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좋은 게 지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국이나 미국 관련된 얘기들이 인기고요. 또 세 번째가 의외로 역사 관련된 책. 나는 역사에서도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인기고요. 의외로 재테크, 제가 사실 재테크 전문가로 재테크 책들을 내고 있는데 재테크에 관련된 어떤 동영상의 조회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F 소설이니까 좀 많은 조회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렉 이건이라는 국내에선 처음 소개되는 작가예요. 근데 사실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저 전설적인, 국내 한 번도 소개된 적은 없었지만 기대는 굉장히 컸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제 제목은 내가 그렉 이건의 하드 SF를 읽으면 행복한 이유, 이렇게 책 제목이 내가 행복한 이유니까 그걸 패러디해서 제목을 만들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그렉 이건과 하드 SF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이유에 실리는 소설들이 무엇들인지, 그리고 하드 SF 소설에서 어떤 배울 선견지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와 소프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드 SF는 소프트 SF와 뭐가 다를까? 하드 SF는요, 소프트 SF는 그냥 미래, 그러니까 소재만 SF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를 간다든지, 이제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학은 등장하지 않는 SF 소설들이 소프트 SF입니다. 그냥 읽기 좋은, 우리나라 작가들은 대부분 그 김초엽 작가든지 정세랑 작가든지, 그리고 뭐 이미애 작가도 그렇고 천선원 작가까지 다 소프트 SF를 씁니다. 유일하게 김초엽 작가가 전공이, 맞아, 이미애 작가도 전공이 이과긴 하지만 좀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드 SF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소설가 아직 없어요. 하드 SF는 딱딱한 SF라는 뜻으로, 그쵸? 예, 정통 수학이나 과학적 이야기들을 소설적으로 다루는 걸 하드 SF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아서 클라크. 아서 클라크는 케임브리지대 출신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정말 우주와 수학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계보가 있습니다. 그렉 이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드 창. 그 사람들이 브라운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즉 수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한 작가들이 소설을 쓰면 주로 하드 SF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드 SF는 왜 소프트 SF보다 더 많이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당연한 대답이겠죠. 소프트 SF는요, 결국 미래지만 멜랑콜리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우리나라 작가들이, 여성 작가들이 이제 전공들은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컴퓨터공학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소재만 빌려오고 결국 소재만 배경만 미래고, 이제 미래를 본격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드 SF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이나 선견지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 SF를 읽어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쵸? 예, 키워드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드 SF를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레기 건의 첫 번째 소설은 아주 만족스러웠던 소설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책 이 표지가 내가 행복한 이유고요. 예, 여기 밑 표지 보면 이제 테드 창이나 김초엽 등 동시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마스터피스. 김초엽도 추천사를 썼고요. 테드 창은 또 추천사를 썼습니다. 테드 창은 이제 국내 버전에 쓴 게 아니라, 그죠? 예, 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이 작가의, 그죠? 미국의 출판물에 썼겠죠. 그리고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저도 이 책을 읽고 리뷰를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SF 날이라고 테드 창이랑 켄 리우의 최신작이 수록된, 이게 올해 버전 2가 나왔습니다. 2022년이. 2022년 버전에 나왔고요. 2021년에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요? 이런 단편 소설 하나가 실려 있는 게 이 그렉 이건의 국내 첫 어떤 소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편집이 나왔고요. 곧이어 이 출판사에서 장편들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뚱뚱하죠? 61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니까, 호주 출신인데, 예, 그렉 이건이라고 한국어로 검색하니까 사진이 전혀 안 나오는데, GREG, EJN을 검색하니까 사진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같은 걸 안 하는 거라는 증거가 이게 트위터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의 모습을 많이 공개하고 좀 그런 작가가 아닌 게, 보면 뭐 거구잖아요. 체중이 뭐 이게
뭐 약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노출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가라는. 예. 그래서 아마 이메일로만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확인한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SF 문학이 무엇냐는 질문에 저도 SF 문학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이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총체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방식으로 탐구한다. 그럼 SF 문학은 철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의 소설에도 철학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올라프 스테이플든이라는 영국의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의 천사라든지 이런 시리즈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변 SF 소설의 대가가 정말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하면서 인간을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맥락, 과학에서, 수학에서,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SF 문학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 작가로 그리고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SF 소설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제 꿈이에요, 제가. 예. 제 머릿속에 구상해 놓은 것들을 언젠가는 제가 실현해서 SF 소설로 만들고 나중에 판권을 그죠? 예, 넷플릭스나 이런 데 비싸게 팔면 좋겠죠. 예. 그다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SF 소설 쓰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성과 관찰을 통해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을 탐구합니다. 멋있는 얘기죠. 예. 자기는 과학자란 얘기예요. 이 사람 전공이 수학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필력도 뛰어나요. 물론 필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는 내가 원문을 읽지 않았지만 번역문으로 확인하는 거죠. 번역이 깔끔하다는 증거도 되겠지만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항상 이성이 바탕이 되고요. 우리는 SF 하면 무슨 환상, 그 영혼 얘기하고 영혼이 뒤바뀌는 얘기니, 죽어서 사후세계니, 이런 판타지와 SF를 판타지도 물론 SF에 포함이 되지만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답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주와는 관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나스닥이든 한국시장도 진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엉망인데 분명히 모든 변수를 다 알면요 주식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법칙을 탐구하기 힘들죠. 여하튼 SF 문학을 공부하는 게 저는 주식이나 그쵸, 선물 옵션이나 미래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레이 건의 작품에서도 저는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소설의 바운더리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이제 이 사람 소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문이 나노 유전공학입니다. 예, 저도 관심이 많고요. 뇌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 철학의 한 분야죠. 예, 그 다음에 양자역학입니다. 예, 여러 가지 학문들을 포섭한 융합의 대가이기도 해요. SF, 하드 SF 소설을 읽다 보면 내가 과학책을 읽는 건지 SF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책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그쵸 평행우주. 지금이야 평행우주가 낯설지 않고 이제 흔한 영화 왜냐 이게 마블의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김은숙 작가의 더킹 영원한 군주인가요? 거기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평행우주가 도입된 어떤 드라마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흔해졌는데 이미 90년대에 아직 흔해지기 전에 사실 평행우주를 최초로 소설에 도입한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올렸던 제가 전기 소설을 읽고 올렸던 메스 엠파타민 즉 히로뽕의 중독자였던 필립 케이딕인데 필립 케이딕 이후에 많은 작가들이 평행우주에 도전했는데 그 중에 그레이 건의 소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형을 제공하고 있더라서 그레이 건을 평가할 때 하드 SF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물리학과 수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가는 하드 SF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말로 이제 과장된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평행우주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바로 이 평행우주를 보여주고 있는 게 무한한 암살자라는 소설인데요. 바로 이제 마블의 세계관입니다. 마블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아주 재밌던 영화 두 편을 연달아 봤었는데요. 하나는 스파이더맨 홈커밍 데이인가요? 그리고 올해 나왔던 버전. 그 다음에 이제 대원돈의 유니버스, 격동의 유니버스라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는데, 그렇죠. 이 세상은 멀티버스, 이 우주는 한 개의 우주가 아니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있다면은요, 이 모든 우주에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에는 이제 나는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살고 또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죽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사고 실험이에요. 즉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그쵸? 상자였을 때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모든 선택에 가지고 결국에 보면 인생이란 건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에 그쵸? 무한한 승이니까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선택을 한다면은 그 인류 한 인간의 삶에 몇 개의 선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선택에서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결혼이라든지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큰 선택도 있지만 작은 선택들도 우주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히틀러만 그쵸 같은 사람만 푸틴만 같은 사람만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가능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우주를 해석하는 거죠.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살고 모든 가능한 방식.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식.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모든 건 가능한 방식. 내가 빌 게이츠로 살 수도 있고 그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그쵸? 예, 그냥 극단적인 빈곤자로 살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가능성들로 다 열려 있는 소설이 무한적으로 열려 있는 그쵸? 소설이 무한한 암살자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평행 우주의 어떤 배경으로 한 소설이요. 백강령 읽기도 아주 끝내주는 소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빛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서 미래로 옵니다. 우리가 200강년, 그러니까 200강년 떨어져 있는 우주, 200강년이면 빛의 속도는 200강년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걸어서 간다면 한 몇백 경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우주가 살아있을 때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빛은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는 얘기가 SF에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떤 물리적 법칙으로 물리적인 수단으로 정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수단으로서 그 칠체를 가진 용으로 빛보다 빠른 문제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타임머신은 뭐 죄다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한번 뒤집기를 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과거의 것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우주에서는요, 이거는 상상력의 발상인데요. 미래에서 거꾸로 과거로 흐르는 우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백광년 일기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우주에서는 그쵸? 나의 과거는 쉽게 말하면 미래에서 투영돼서 그쵸? 빛으로 전달되고 올 때, 그치? 그러니까 과거가 쉽게 말하면 나의 그쵸? 미래가 나의 빛으로 쏘면서 그것이 뭐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SF 소설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한쪽은요.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극단적인 랜덤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운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반대인 모든 사람은요. 라플락스 같은 사람은요.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굴 만났을지, 누구와 결혼할지, 누구 낳을지, 부자가 될지 정해질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건데 다만 그 변수를 인간은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백광년 읽기는 거기서 그쵸? 예,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을 택한 거니까. 난 이 사람의 철학에 동의한다기보다도 어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래 이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행동 권리는 바로 이제 수학적 모순을 다루는 세계고요. 내가 되는 법 배우기라는 책도 되게 매력적인 그쵸? 결국에 SF는요. 결국 나란 무엇이냐? 나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정의를 낼 수 있냐?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그쵸? 나냐?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그 나로 끝나진 않아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도 제 와이프랑 만나서 와이프와 딸을 낳고 그리고 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를 정의할 때는 협소한 나라는 있지만 광의의 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되는 법 배우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재밌게 그죠? 예, 어떤 하나의 그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세계를 SF 소설로 볼 수 있었다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루미니스라는 이제 어떤 수학적 어떤 컴퓨터, 어떤 빛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라는 어떤 특징. 사실은 양자 컴퓨터도 양자는 결국에 빛이니까 그 이제 빛의 속도로 컴퓨터 그쵸 연산을 기능이 한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완벽히 이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테드 창의 소설 중에 영으로 나누면이라는 소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무한이잖아요. 루미니스의 공통점. 테드 창이 참 그레이건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테드 창의 많은 SF 소설에서 내가 테드 창을 먼저 읽고 그레이건을 나중에 읽다 보니까 테드 창의 소설의 생각의 뿌리가 그레이건에서 출발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루미니스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이게 이 단편 소설 중에서 표제로 타이틀로 뽑은 이유는요. 그만큼 그죠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란 게 뭡니까? 이제 내가 행복한 이유. 행복은 감정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행복은 이제 철저하게 내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행복을 만약에 근데 이런 상상은 물론 그레이건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원조는 올더스 헬슬리의
그쵸? 예, 멋진 신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마처럼 약물로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으로 부를 수 있을까? 역시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럼 미래는 언젠가는 행복을 약으로 파는 사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겠지만 근데 돈 없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쫄쫄 굶으면서 나중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라 굶어 죽기 직전 순간까지 행복할 수도 있는 게 미래에서는 그것이 약으로 가능한 게 그런 약을 만들 수 있다면요 행복해지는 약 그런 거 만들 수 있다면 뭐 일종의 뭐 그쵸 우리 필리케디 이 복용했던 메스앰페타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 그런 약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렉 잉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쵸? 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그걸 자연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탐구하고 공학적으로도 탐구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탐구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쵸? 스토리텔링 문학으로적으로 탐구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렉 잉걸의 저는 정의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영원히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예,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행복을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재테크나 미래의 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보는 게 돈 없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워낙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진짜는 인간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레이건 소설에서는요. 알 수, 야, 인간이 내가 제가 이렇게 고무돼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게 이 사람이 지적 욕망이 대단하더라고요. 끝없이 알고자 하는 거죠. 그레이건이 보는 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지에 대한 욕심은요. 끝없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자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계속해서 공부하고 책을 하루에도 두세 권씩 읽는 이유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도 한두 권씩 읽는데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도 책을 읽는데 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교훈은 이겁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기건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저도 근데 저는 문성이지만 문과라서 죄송하지만 저도 과학기술을 신봉해요. 결국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과학기술은 영원히 봉사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물론 지금 푸틴 같은 인간 때문에 그쵸 인간은 잠시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것이고 인간의 삶은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저는 겉으로는 비관론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낙관론을 펴고 있어요. 저는 하드 SF 소설들이 대부분 디스토피아 소설을 흐르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이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낙관론을 품고 있기 때문이고 그레기원도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앞으로 자본주의는 돈을 더욱 벌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본주의, 즉 미국의 자본주의 실리콘밸리는요. 더욱 돈을 벌 것이고 왜 인간을 더욱더 그쵸 인간의 결국 지금요. 구글만 펴면요. 책을 많이 안 읽지 않아도 구글만 치면 검색 다 되니까 누구나 똑똑해진 세상이 왔어요. 다만 그쵸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응용 능력의 차이죠. 네, 그렇게 만든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번창하고 돈을 더욱 벌 것이라는 게 그레기온의 소설에서 가르쳐주는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소설의 체르노빌의 마지막 소설이 이게 되게 체르노빌의 성모인가요? 이 소설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VR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제 인간은 가상현실을 언젠가는 현실로 만들 것이다. 이게 메타버스가 제가 그래서 메타버스에 미쳐 있고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미래의 부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결국 인간은 그쵸 가상현실 그동안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쵸 SF 소설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가상현실들을 그쵸 현실로 결국 언젠가는 만들 것이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그레기건 하드 SF에서 배울 점은요. 그쵸. 그런 SF적인 세상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지만 가상현실은 현실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날은 그쵸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그래 이건의 소설에서 보면 그쵸 예. 결국 존재론과 물리학 양자역학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양자역학은요 근본적으로 존재론의 해이를 던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쵸? 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건 확률적으로 2분의 1인 거죠. 그것이 연속되는 게 양자역학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철학과 물리학은 만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상현실, 감정조절 호르몬, 그리고 나노공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돈이 되는 미래가 이 그레기 이건의 소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에서 배워서
그렇죠? 이런 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과학기술을 그렇죠? 변화시킨 결과 그 혜택을 그렇죠? 예,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은 참 멋진 SF 소설. 저는 테드 창가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SF 소설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예, 그 못지않은 어떤 영감과 지적 스릴을 느꼈거든요. 재미도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히 강추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뷰가 좋았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